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 재판부도 그렇고 가족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뭐 여기저기서 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족의 사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이 가족 같은 경우에 부모, 친부모 역시 나이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활비가 어려웠고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숙박업소를 전전하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금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건 잘못된 일이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생겼고요. 실제로 이제 모텔 주인, 숙박업소의 주인이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과 출산 지원금 270여만 원도 지급이 됐고요. 이 주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텔 저희가 이 소식을 또 전해드린 바 있었잖아요. 모텔 한 군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옮겨 다녔었다. 또 아이들 나이가 고작 한 생후 2개월 또 그리고 큰애가 3살. 결국 이게 이 사각지대에 놓인 이 가정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사회적 어떤 지원 체계 이걸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좀 지적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부각이 됐어요. 이 사건은 뭐 진짜 국가와 사회, 특히 국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사건인 거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긴급 생계 지원도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가 기본적으로 예방 접종도 안 하는 상황 그리고 이 지금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가정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국가가 왜 그때는 조금 등한시했을까? 그리고 첫째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중상에 있는 그 아이조차도 모텔에서 태어났고 모텔에 있는 주인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줬으면 좀 국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일단 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었는데 이 기자, 이제는 그럼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런 친모가 임대주택에서 쓸 수 있는 가재도구나 이 집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다만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정부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함께 모여서 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딸 아이, 생후 3개월짜리 딸 아이의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위중한 상태라는 소식입니다.